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괴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주 작은 실수였을 뿐이야. 네. 한기현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목으로 땄습니다. 줄거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줄거리는 만양이라고 하는 이제 그 동네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진범을 찾아가는 내용이고요. 매화를 볼 때마다 꼭 범인 알아맞추기뿐만 아니라 그 전개 자체가 무리가 없이 그 화에 되게 적절했고, 특히 엔딩 마지막 화를 보면서 엔딩이 되게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게 잘 끝나서 진짜 훌륭하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되게 꼼꼼한 어떤 연출이랑 어떤 대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주인공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동식은 정말 신하균이라는 배우가 이제 진짜. 네, 대단한 배우죠. 너무 연기 잘하시는. 네, 신하균은 죽지 않는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동식이란 인물은 그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만양에 그 연쇄살인이 일어났을 때 범인으로 지목돼서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썼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풀려나긴 했지만 그런 약간의 선입견을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받고 사는 인물인데, 형사였다가 또 이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만양 자신의 고향의 파출소로 이제 오게 된 거죠. 네, 그렇지만 그 진짜 여동생을 죽인 혹은 이 연쇄 살인범을 잡겠다라는 일념 하에 그래서 그 괴물을 잡으려면 내가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 라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 주인공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주원 인데 경위로 어쨌든 그 내사과에 있다가 이렇게 온 인물인데 굉장히 정의롭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냉철하고. 네, 머리가 좋아서 다 외운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이동식을 굉장히 의혹의 눈길로 쳐다보고 의심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차 진실에 이제 다가가면서 오히려 동식을 이해하고 미안해하게 되는 진심으로 인물이죠. 사죄하기도 하고 정말 그 도와야 되고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파트너십을 이루는. 그래서 결국 이제 본인도 이제 이렇게 괴물이 되면서 괴물을 처단할 수 없다라는 어떤 노선을 탔던 인물이었으나 결국 이제 자신이 그 괴물을 끌어안고 내가 그냥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약간 이제 한주원도 어떻게 보면은 괴물 비슷한, 자기가 괴물이 되기로 어느 거죠. 시점부터 결심한 거죠. 한기환 차장이라는 이제 차기 경찰청장 후보인 이 한주원 경위의 아버지가 있어요. 되게 야심 많은 인물이고 평생 꿈이 경찰청장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차갑고 뭔가 흠을 자기한테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청장이 되기 위해서 완벽주의자의 이미지가 있는 사람, 인간미 같은 것보다는 그냥 자기 야욕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고, 아들도 되게 챙기는 듯하지만 사실 아들을 챙긴 게 없고 어린 시절에 일찍 영국으로 보내버리고, 또 오일건설이라고 하는 이제 그 건설사 사장 딸이랑 결혼해서 어떻게 좀 출세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 건설사가 되게 위험해지고 부인은 미치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정신병원에서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이제 가족사를 만든 인물이어서 한주원이 아버지지만 굉장히 좀 이 사람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이중성에 대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청렴 결백하고 완벽주의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런 거를 그 제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또 아들이었고요. 이창진이라는 사람은 러시아말을 계속 쓰면서 아주 또 빛나는 연기를 하셨어요. 윙크가 아주 그냥 느끼하면서도 딱 적절한 시점에 막 윙크를 날리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악한 본성을 정확히 꿰뚫고 그거를 밀당을 잘하는 사람. 건설사의 JL 건설이라는 건설사 사장이지만 원래 이렇게 좀 건달 출신의 그런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그런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클럽 같은 데서 자라면서 러시아어를 익혔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운 이제 보통 사람들과는 이 훈련된 무대가 다른 이 비범한 사람이죠. 이 바닥에서. 그러면서 한기원 차장과 연결돼서 또 도혜원이라는 시장 여자 시장을 꿈꾸는 시의원이랑 연결이 돼서 모종의 이제 커넥션 속에서 각각의 이제 이유 때문에 그 살인을 도와주고 방조를 하고 교사를 하는 그 세 사람의 파트너십이 있는 네, 드라마고요. 도혜원이라는 사람은 또 이동식의 절친인 박정재라는 그 절친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박정재는 약간 심약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인데 이 도혜원이라는 사람은 야심이 있고 되게 독한 사람이죠. 남편이 사슴농장을 해서 자기가 그 사슴농장을 물려받았었고요. 돈이 많았던 사람이고 돈을 등에 업고 정계에 이제 진출한 곧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는 사람이고요. 강직묵이라는 사람은 그 동네에 이제 약간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고 착한 사람의 이미지로서 동네에서 뭐 이거 고쳐달라고 하면 머슴처럼 막 이 사람을 부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그 일을 다 도와주고 동네 일을 봐주는 그런 사람이지만 아주 그게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권혁은 검사로서 한기환의 원래 이제 오른팔 역할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 트랙을 다시 타게 되는 그런 젊은 야심 많은 검사고 이제 한기환과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었죠. 네. 근데 약간 이복형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은 그런 거 것 아니에요? 같고 그 한주원의 어렸을 때 가정교사를 교사. 네. 그 선생님 과외 선생님. 그 저는 혼자 착각했어요. 이 사람 이복형인가? 아니 약간? 근데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알아본다고 이 음. 한기환 차장이 얘를 오른팔로 둬야겠다. 머리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야심 있으니까 생각을 해서 진짜 아들처럼 가까이 두고 잘 해주죠.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선 자기가 과일 가게 한다는 얘기를 그 과일 가게 아들이어서 뭐 그렇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 봐서는 이제 이런 아버지를 자기는 갖고 싶었고 싶어요. 예, 주원이가 부러웠죠. 남상배, 네, 천호진 씨가 또 역할. 아. 이게 너무 연기 잘하는 분들이 네. 너무 많이 여기 이제 만양 파출소의 파출소 소장인데 이전에 이제 그 이동식이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형사였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이제 이동식에 대한 여러 가지 죄책감, 예. 안쓰러움 예. 이런 걸 가지고 옆에서 굉장히 도와주고 이렇게 거두는 역할을 했는데 아버지처럼. 그렇죠. 예. 예, 나중에 또 이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범인이었어? 뭐 이렇게 좀 약간 의심하게 되는 어떤 선상이 잠깐 오르긴 하지만 그런 어쨌든 그런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는 네. 마냥 파출소와 그 어떤 커뮤니티의 여고 유재희 역도 있었죠. 유재희 역은 그 마냥 정육점이죠. 네. 정육점 겸 무슨 음식점인 것 같은데 거기를 운영하는 아주 젊은 여자 사장이죠. 근데 네. 이 엄마도 연쇄살인범의 사실 희생자가 네. 돼서 그 가족인 거죠. 희생 가족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유재이가 하는 이 가게에 마냥 파출소 사람들 또 여기 출신의 뭐 경찰들이 모두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중심이 돼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회의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굉장히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예. 아지트. 네. 예. 박정재는 아까 전에 예. 얘기했던 친구. 여서 넘어가도 되지 네. 않을까요? 유약한 친구. 네. 유약한 친구. 사슴 그리는 사슴을 또, 계속 그리면서. 그리는 그래서 또 예. 굉장히 얘도 미스테리한 자꾸만 인물로 이렇게 나오고 오지환은 제일 명쾌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다들 뭔가 수상해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굉장히 명쾌한 역할 아니었나요? 네. 이동식과 박정재 이제 동창 친구인데 이분도 경찰? 그렇죠. 왜냐하면 태권도장 딸로서 이렇게 무술에 이제 매진하다가 이창진에게 아주 어렸을 때 철없는 시절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이혼을 했고요. 네. 근데 정말 그 만양의 그 경찰서죠. 저 여자 형사, 강력계 형사로 아주 그냥 홍일점으로 굉장히 활약을 하는 가장 아주 사이다스러운 인물, 인물이었죠. 네. 마음에 드는 캐릭터나 장면, 대사가 있는지. 저는
대사보다는 그냥 캐릭터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한주원의 캐릭터인데 굳이 대사를 꼽자면은 꼽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권혁한테 한 말 중에 이제 내가 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만 놔라. 형이 잡은 동아줄 썩은 동아줄이고 완전히 썩어서 끊어지기 직전이고 마지막 가닥은 내가 잘라버릴 거고 하는 얘기할 때 이 모습이 되게 멋있었고 또 캐릭터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극단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진범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그렇게 멋있었고 또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21년 전 일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제 본인까지 이 나락에 갈 생각까지 하면서 그 하는 뭐 전체적인 모습들이 좀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대사보다도 저는 이창진. 어, 아니, 악역인데 네. 도저히 그냥 미워만 할 수 없는 되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예, 매력이 있었던 역할인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잖아요. 그 그 뻔뻔스러움. 네, 러시아어도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되게 발음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네, 저는 잘 거구나. 러시아어를 네. 몰라서인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이 인물이 되게 그냥 악역인데 뭔가 되게 교활하고 되게 머리가 좋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숨은 동기라든지 욕구를 꿰뚫어서 네. 그거를 그냥 단번에 끄집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그냥 그걸 얘기해. 거의 그러면 다들 이렇게 쓱 얘기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악역이지만 되게 좀 매력적이었던 그리고 되게 연기를 이분이 너무 잘하셨는데 허성태라는 배우분이 이 역할 맡았는데 굉장히 잘 맡아서 너무 뇌리에 박히는 사실 인물이었어요. 주인공들도 물론 뭐 멋있고 잘했는데 예. 아 그리고 강진묵 와 진짜 너무 연기를 또 하나의 연기의 신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진짜 같죠 이 사람은. 너무 제가 뭐 그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 연기에 저희가 많은 사실 보잖아요. 정말 제일 연기 잘하시지 않았을까? 예. 그 싹 그 사람이 달라지는 이렇게 조금 어눌한 듯한 인물 속에 숨어 살잖아요. 그래서 더 자신의 범죄가 가능하게 하는 인물인데 너무 그 연기를 정말 잘하셔서 와 정말 놀랐습니다. 하여튼 강진묵 역할도 굉장히 뇌리에 남는. 근데 여기 진짜 병리적 캐릭터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기원 차장은 소시오패스 같고요. 강진묵 사이코패스죠. 그리고 이제 박정재는 나중에 나오지만 약간 좀 정신분열이 의심되는 약도 먹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정말 사람이 가진 병리를 다 가진 인물들이 종합 세트로 모여 있구나. 컨덕도 있잖아요. 허성태 가진 이창진. 네, 진짜 이분들 어쩌면 좋아요. 정말 행동하는 사람들. 이 야심찬 사람들의 또 전형을 이 한기환, 도혜원, 그다음에 정철문 서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나의 인생에도 혹시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어떤 동네 배경이나 가족 배경이나 뭐 이런 배경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경찰이 됐다는 얘기를 사전회의에서 우리 나무님이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이 마을의 끔찍한 일들 때문에 다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다 결심을 하고 정말 이걸 무슨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그냥 월급 받는 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영향을 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저는 저희 오빠가 아마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이제 장애를 갖고 있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는데 간지인데 1급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특수교육 쪽을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종류의 일을 진로를 찾다 보니 뭐 심리 상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처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4학년 때 접한 것 같아서 뭐 이런 게 있어?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특수교육도 지원하고 이제 요런 계통에 했는데 결국 붙은 거는 심리 쪽을 고배를 마신 것은 교육 심리 특수교육 쪽을 고배를 마시고 뭐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잘 맞는 곳으로 연결이 됐다. 네, 오빠 보면서 이렇게 조금 아픈 사람들 혹은 그런 가족을 돕는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네, 관심이 있었죠. 그렇게 사람을 돕는 직업 쪽에. 네. 그렇군요.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큰 뭐가 없는 것 같고 뭐 예전 일이라고 꼽으면은 이제 원더 때 얘기했던 이제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까 보탬이 돼야겠다. 나는 대학교 가지 말고 취업해야지.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고 싶은 카드나 갖고 싶은 힘, 그런 마법 같은 힘이 선물된다면 어떤 유형의 그 카드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지 되도 않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상상이라도 해볼까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 백을 잡는 게 아니라 네. 뭐 어떤 뭐 기회가 뭐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런 백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둘 수도 있고 나한테 계속 카드를 줄 수 있는 할아버지를 둘 수도 있고. 네. 저는 뭐 이미 또 그런 비슷한 분들이 계시긴 한데 제 주변에 그러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딱 가면 현자 왜 지혜의 말을 막 탁 던져주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사람이 좀 옆에 있다. 그러면 너무 좋지 그때마다 않을까? 무슨 충고를 그렇죠. 가서 받을 수도 있고 네, 어드바이스를. 근데 순간 이제 이게 현대판 샤머니즘과 뭐가 다를까? 약간 그러니까 저기 뭐지 그걸 하고 싶은 점을 치고 싶은 사람들도 사실 약간 변질됐으나 비슷한 마음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언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분도 약간 천운에 맡겨서. 그렇죠. 점집이랑 상담실을 동시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리학적인 어떤 그 조언을 듣고 싶은 마음과 이런 약간 좀 주술의 힘을 받고 싶고 동시에 그게 뭐가 나한테 더 맞을지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 철저하신 분들 와서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백을 얻는다면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딱 있어서 그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 지혜를 선택하신다. 네네네. 재밌기도 하고 되게 유용할 것 같은 발상이시네요. 저는 네 글자 단어 하나면은 모든 게 충족될 것 같은데요. 전지전능이요. 전지전능.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근데 그게 어떤 때 이렇게 전지전능이 나와 너무 멀리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에게 왔으면 어차피 좋겠어요? 제 백인 거잖아요. 제가 필요할 때 전지하니까 제가 필요한 게 뭔지 언제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 알잖아요. 전능하니까 그걸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전지전능. 그냥 알아서 뚝뚝뚝뚝 떨어지면 제가 부족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이 땅에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하죠. 우리 정말 그런 힘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런 힘이 돼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또 열심히도 살게 되고 서로 의지하게도 되고 뭐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좀 너무 부족한데 돈이고 뭐고 그런 생각도 들다가도 좀 너무 많으면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 또 이 소소한 이 소시민적인 재미가 없을 것 같을 때도 있고 살아보지 않은 인생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이제 권력과 돈 여기서 이제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돈으로 덮을 수 있다.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드라마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한기화는 이 진리건설 사장, 이 이창진과 결탁함으로써 이 사람이 다 대신 손에 피를 묻혀주고 그리고 이창진은 한기환 같은 권력이 있어줘야 내가 이 건설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어서 결탁을 하고 이런 이해관계들이 있고 서로 막아주면서 우리들끼리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걸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괴물이 되어간 데는 뭐가 시작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끊어야 되지? 그냥 저는 그때도 뭐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은데 이게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원형적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원형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런 대상들은 엄청난 사실 힘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마법적인 힘. 절대 반지처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자 안에서 어둡게 사용되어지면은 한 개인의
의식화를 굉장히 깨우치는 것을 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되니까 계속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형적 어떤 상징들이 개인에게 왔을 때, 개인의 이슈가 됐을 때 이 부분들을 그림자화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뭔가 사로잡힌다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 이거를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결핍? 내가 뭐가 결핍이 되고 뭐가 그렇게 고픈지를 잘 알아차리고 있어야 그걸 너무 비상식 방법적인 방법이나 과한 방식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되고 어느 선에서 좀 절제라거나 좀 그걸 가까이 하지 않게 되거나 나를 좀 잘 알아야지 사로잡히지 않게 되겠네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저도 다 똑같은 생각해가지고 그냥 뭔가 욕심, 결핍 예. 다 그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게 과했을 때 터지는 거고 예. 그게 눈이 돌아갔을 때 앞뒤 안 가리고 도덕적인 면을 다 버리게 되는 거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핍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잖아요. 무엇이 부족하거나 약간 배고프다 하는 예. 부분 자체가 되게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그래야 있는데 또 성장을 하죠. 네. 배고프고 채워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결핍되면 안 돼. 허기를 느끼는 부분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메우려고 하는데 되게 강박적인 힘을 쏟다 보면은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불완전하고 결핍된 그 자체가 사실 받아들여야 될 가장 또 자연스러운 그때의 어떤 정서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러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건데 뭐 이렇게 느낄 때 좀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내 자식이나 내 식구, 나 자신의 결핍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떤 결핍돼서 그거를 좀 극복하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게 이 사건들이 계속 온 동네나 온 전국의 사람들이 얽히면서 일어나잖아요. 안전으로 생각하면 안전한 곳은 결국에 없는 거고 다 같이 좀 다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나만 어느 경지에서 어느 지역에만 살면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은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강지묵이란 사람이 조금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랑을 느끼고 좀 그랬었으면 어땠을까. 좀 너무 끔찍한 일들을 여자들이 자기를 이제 비웃는다는 것 때문에 여자들을 그렇게 계속 죽였는데 되게 안타까워요. 이분이 좀 제대로 된 그때라도 사랑을 해서 좀 잘 자리를 잡아서 그냥 일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었을 일들이 있어서 속상합니다. 정의라는 거에 쓴 두 줄 편지를 우리가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의에게. 정의는 언젠가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정의도 어딘가에 있으며 또 승리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길고 또 더러운 정의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의가 조금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다. 너의 얼굴을 감추지 마라. 언제나 너의 빛을 잃지 말고 비추어다오. 여러분도 네, 행복한 것들로 채우시고 네,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